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은행들이 대출 셔터를 내리고 있고요. 대출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험난한 시장 상황에서도 억지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내년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밤잠을 설치고 계실 거예요. 안 사자니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하고, 사자니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 무섭고, 정말 진퇴양난이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시장이 너무 차갑고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조언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정책이 더 막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에서 부부들은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고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죠. 하지만 이제 감정이 아닌 냉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한 40대 초반 가장이 이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사연을 보내왔다고 해요. 이분은 결혼 9년 차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요. 부부가 열심히 모은 전 재산은 딱 2억 원이에요. 치솟는 전셋값을 올려주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남은 게 이것뿐이라며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40대 초반에 아이를 키우면서 2억 원을 모은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의 아내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에 등기를 쳐야 한다며 매일같이 남편을 설득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내분의 계획은 수중에 있는 2억 원에 대출 3억 원을 더해서 총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정책이 더 빡빡해지기 전에 많이 떨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구축 아파트라도 일단 들어가자는 거죠. 아내분은 내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또 오른다는 뉴스를 보며 지금 아니면 영영 서울 입성은 꿈도 못 꾼다고 하세요. 하지만 남편인 이분은 이 계획이 너무 무섭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전 재산 2억 원을 모두 털어넣고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4억 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니까요. 게다가 대출 금리가 올라서 월 이자만 150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월급은 고작 400만 원 남짓이에요.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아이 학원비까지 내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아내분은 여기서 전세로 한 번 더 살다가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며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아내분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남편분은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세요. 그 아파트 하나 붙들고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밤마다 악몽을 꾸는 지경이라고 해요. 무리해서라도 서울 막차를 타자는 아내와 최대한 빚 없이 살자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어요. 소중히 모은 2억 원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지옥 같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부의 사연을 읽으면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감정이 아닌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한 솔루션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논리는 바로 서울의 공급 부족이에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부부가 사려고 하는 노원구의 집값과 공급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노원구 매매가는 2021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했어요. 그 후 2022년 11월과 2023년 12월에 쌍바닥을 찍고 최근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원구의 아파트 공급을 확인해 보면 2023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공급 부족 논리대로라면 2024년과 2025년에는 노원구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아직도 노원구에는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공급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들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는 경기 침체는 사실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 이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 재산을 털어놓고 4억 원 가까운 빚을 지면서 월급 400만 원으로 버티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거든요. 대출 이자만 내고 나면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요.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
결국 생활비와 학원비마저 줄여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봐야 해요. 또한 월세 대비 수익률과 전세가율, 그리고 개별 아파트에 대한 상세 데이터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이 부부의 예산은 최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니까 이 가격대에 아파트를 필터링해서 살펴볼게요.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위주로 보는 게 좋고요. 평수는 상황에 따라 20평대나 30평대를 선택하시면 돼요. 노원구에서 이 예산으로 30평대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평대로 범위를 좁히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 노원역 근처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는 1980세대 규모의 37년 차구축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 4,500만 원이고요. 현재 매물 최저가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에요.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약 70% 정도로 매우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2021년 8월에는 전세가율이 33%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약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세가는 2021년 5월 이후로 거의 변함이 없고요. 매매가는 고점 대비 하락 후 현재 횡보 중인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를 매수할지 고민할 때는 대출을 껴서 사는 게 부담스러운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또한 이 아파트가 실제로 거주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하고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주변에 좋은 학교와 학원가가 있는지 교육 환경도 반드시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 같은 미래 가치를 높여줄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돼요. AI 기반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이 아파트의 2년 후와 4년 후 미래 예상 가격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분석 결과 이 아파트는 거주 환경 측면에서 8점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대출을 껴서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AI 가격 예측 모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2년 후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평가 인덱스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미래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분석 모두 이 아파트가 2년 후에도 최소한 현재 가격인 4억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예측해요. 4년 후에는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AI는 예상하고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이 예측에는 공사비 지수와 통화량, 그리고 저평가 인덱스와 공급 물량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노원구에서 집을 찾으신다면 하나의 아파트만 보지 말고 여러 단지를 비교해 봐야 해요. 비슷한 조건의 라이벌 단지를 비교 분석하면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 선택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앞서 본 아파트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두 아파트 모두 1700세대에서 1980세대 규모이고요. 연식도 35년에서 37년 차로 거의 비슷한 조건이에요. 가격 흐름을 비교해 보면 두 아파트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한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바로 나중에 팔 때 잘 팔리는 아파트인지예요. 세대수가 최소 500세대 이상이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살기 좋다는 평판이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매도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AI 비교 분석 결과 입지와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 측면에서 한 아파트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관리 상태와 안전, 그리고 커뮤니티와 교육 학군까지 총 3가지 항목에서 한 아파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식과 세대수, 그리고 평당 매매가와 전세가 등 기본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판단이 쉬워져요. 특히 주차 대수를 보면 한 아파트는 세대당 0, 3대인 반면 다른 아파트는 0, 6대로 2배 차이가 나요. 도보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그리고 수요 가능성 등 상세한 비교 항목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학군 정보와 과거 투자 수익률까지 5가지 핵심 항목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상세한 비교 분석을 개인이 직접 하려면 최소 며칠은 걸리겠지만 데이터 도구를 활용하면 몇 분이면 끝나요. 그렇다면 사연자 부부에게 최종 결론은 뭘까요?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억 원에 3억 5천만 원 대출을 더해 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 것 자체는 무리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위험 요소가 존재해요. 첫 번째 위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이자 부담 증가를 의미해요. 지금도 겨우 숨만 쉬고 사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더 오르면 온 가족이 정말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본질적으로 비싸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안정화되고 금리도 안정화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내 집 마련을 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아내분은 지금 당장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자칫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는 아직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 남편분도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미래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해요. 참고로 지방 지역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공급도 정말 적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거나 적정 가격 위에 있는 서울 지역은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내 집 마련은 전 재산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결정이니까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9년 동안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2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가격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요. 무릎 아래에서 매수하는 그날까지 현명하게 준비하며 기다리세요.